이 작품을 보면은 국뽕이 차올라요.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OST는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애국심이 막 샘솟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작품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이고, 이 작품이 K-팝을 중심으로 한 그 한국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작품에는 제가 이제 컨텐츠 리뷰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하죠. 이제 그동안 팟캐스트랑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뭐요? 유행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유행을 쫓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타인한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러면은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걸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아니면 적어도 지금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챗 GPT한테 매일 아침 7시마다 국내외 미디어 컨텐츠에 관한 최신 뉴스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요즘 어떤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리해달라고 해요. 이거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스타트업 CEO의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한 모닝 루틴이네. 네, 계속 해주시죠. 인상 깊네요. 아, 너무 저 비유가 왜 이렇게 찰떡이지? 인상 깊어요. 계속 그래요? 해주세요. 근데 이 챗 GPT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주 전부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3주 전부터? 네. 네. 그래서 뭔지 봤어요. 네. 이 작품의 내용이 뭐냐면, 컨트릭스라는 K-팝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여자 아이돌 그룹은 사실 악귀를 잡는 히어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악귀들이 사자보이즈라는 K-팝 남자 아이돌 그룹을 결성해서 서로 대결하는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 영화래요. 이게 뭐지? 좀 어지러지하긴 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작품이 공개 후 10일 연속으로 넷플릭스 영화 글로벌 1위예요. 어느 나라에서 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건 좀 신기하네요. 어떤 게요? 뭐 한국 그렇잖아요. 문화를 미국에서 다룬 게. 게다가 미국 제작 배급인데 그렇게 한국의 어떤 자랑스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 네. 혹시 이 작품 제가 리뷰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저 봤어요. 왜 봤냐면은 롤체하다가 심심해서 저는 항상 게임을 할 때 옆에 뭘 틀어놔야 되거든요. 유튜브든 뭐든 볼 게 없는 거예요. 넷플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뭘까 하고 봤는데 그게 1인 거예요. 뭐지 이게? 하고 봤어요. 근데 놀랬던 거는 일단 노래가 되게 좋던데요. 맞아. 근데 그게 좀 크긴 하잖아요. 어쨌든 K-팝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그쵸. 노래가 좋다는 것부터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그림체가 저는 약간 3D에 좀 약한가 봐요. 좀 몰입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그림체 보면은 아동용 만화가 자꾸 생각나요. 차추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뭔가 몰입이 조금 안 되는 제 개인적인 취향.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K-팝을 위한, K-팝에 의한, K-팝의 영화예요. K-팝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난 영화입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화제를 받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K-팝에 대한 고증,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고증을 정말 잘했다는 건데, 저는 이 작품이 K-팝에 대한 고증을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이 작품을 통해서 K-팝이라는 게 한국 문화에 생각보다 훨씬 더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작품도 K-팝이라는 문화에 굉장히 집중해서 제작됐는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 카페, 어딜 가든 K-팝이 나와요. 유튜브를 키든 뭐 TV를 보든 영화관에 가든 아이돌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이돌 생일 축하 광고가 진짜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K-팝이라는 어떤 문화가 한국 문화의 거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나라는 게 이 작품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K-팝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아마 여기에 있는 인양이나 갱갱보다는 훨씬 모를 거예요. 저는 K-팝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면은 뭐 야자 째고 IOI가 대학 축제 온다고 해서 보러 간 거랑
군대에서 아이즈원 뮤직비디오 한 수만 번 본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고 현실에서 K-팝의 영향력을 그만큼 체감했다는 건 적어도 이 작품이 그만큼 한국의 K-팝 문화를 잘 묘사했고 설득력 있게 얘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K-팝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게 코리안 오컬트거든요. 그렇네. 미국에서 제작했는데. 그쵸. 약간 그런 저승사자 이런. 그런 요소들이 많이 차용이 돼요. 이 작품의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3D 애니메이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액션도 뛰어나고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악귀 캐릭터들의 한국의 전통 요괴들이 많이 활용됐어요.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호작도를 활용한 더피와 수지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호작도에 나오는 호랑이랑 네. 까치를 오. 활용해서 만든 요괴 캐릭터거든요. 이 캐릭터들이 요괴라서 조금은 기괴한 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를 살린 귀엽죠. 그런 캐릭터들이라서 굿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 거예요? 근데 당장 MD를 내놓으라는 팬들의 원성이 커졌대요. 근데 오피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의 진짜 특이한 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아이돌이잖아요. 그런데 빌런도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면은 국뽕이 차올라요.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OST는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애국심이 막 샘솟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작품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이고 이 작품이 K-팝을 중심으로 한 그 한국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작품에는 빌런인 사자보이즈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요. 팬사인회에서 팬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팬사인회 끝나자마자 버려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얘네들의 탄생 배경이나 그 목적도 팬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트릭스가 팬들의 마음을 얻으면 무슨 혼문이라는 요괴들에 대항하는 방벽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트릭스로부터 팬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결성된 그룹이에요. 그리고 아이돌 그룹이 있으면 기획사가 있잖아요. 그쵸. 이 작품에도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일단 헌트릭스한테는 셀린이라는 인물이 그런 존재예요. 네. 그리고 사자 보이즈한테는 최종 빌런인 귀마라는 존재가 기획사 같은 포지션입니다. 귀마는 사자 보이즈, 그 중에서도 리더인 진우의 약점을 잡고 이들을 이용해요. 그리고 셀린도 마찬가지예요. 셀린도 헌트릭스의 리더인 루미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걸 철저하게 숨길 걸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의 내용이 결국에 루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셀린도 루미에게는 극복해야 될 숙제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구도가 현재 K-팝 산업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유쾌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그쵸. 최근 K-팝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고려해봐도 뭔가 조금 뼈가 있는 설정이긴 합니다. 아니면은 뭐 아주 가볍긴 한데 한의사가 포도즙을 보약이라고 속여서 파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사소한 비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이 K-팝이라는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품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작품의 구조가 이걸 숨기고 있거든요. 이 작품은 히어로물이잖아요. 네. 그쵸? 히어로물에는 빌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빌런은 당연히 나쁜 짓을 합니다. 작품을 보다가 이 인물을 왜 빌런으로 설정했을까? 이런 고민은 잘 안 해요. 빌런은 빌런일 뿐이고 빌런은 나쁜 짓을 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쵸. 그리고 특히 이 작품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래요. 아무튼 제 생각에 이 작품은 K-팝 문화를 단순히 아름답게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대한 현실적으로 조명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느껴져서 이 작품이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스토리가 강점이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그 역할은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K-팝 아이돌이니까 당연히 방송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출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콘서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연말 시상식 같은 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쵸.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아니면은 이 주변 인물들의 행동 방식 SNS를 통해서 이 아이돌을 응원한다거나 팬사인회에 참여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엮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스토리죠. 그쵸. 그런 점에서 단순한 스토리라서 뭐 대단히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긴 힘들지만 적어도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엮는 데는 굉장히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이 K-팝이라는 요소를 정면으로 내세우기 위한 장치로서 스토리가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에는 K-팝 문화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K-팝이라는 문화 자체는 이 작품 외부에 있는 무언가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이 K-팝 문화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작자의 생각보다 K-팝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 작품은 무조건 망하는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K-팝이 뭔데? 네, 하면은 그쵸. 이제 망하는 거죠. 거의 도박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작품을 2번 봤는데 한 번은 한국어 더빙으로 봤고 두 번째는 영어 더빙으로 봤어요. 한국어 더빙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더빙으로 보신 분들은 영어 더빙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요? 왜냐면 영어 더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내라는 단어를 그냥 한국어 그대로 사용해요. 아 그냥 막내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뭐 this member is 막내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왜?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K-팝 아이돌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활동을 하잖아요. 거기는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K-팝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외국에서 소비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막내 같은 단어가 대표적인 경우죠. 아니면은 멤버들이 한의원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 더빙인데 그냥 가자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면은 그런 아이돌 컨텐츠에서 많이 활용될 법한 단어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K-팝에 대한 글로벌 팬덤이 이런 한국어 단어를 알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그냥 제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도박이죠. 그쵸. 물론 엄청나게 고민과 구성을 하고 예측도 철저하게 했겠지만 이 사람들의 예측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은 아니 막내가 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도박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이 지점에서 좀 이 작품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사람들이 K-팝을 모르더라도 이 작품만의 무언가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 라고 하고 조금 그걸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 최대한 국뽕을 빼고 리뷰를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작품. 그쵸, 네. 아무래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거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진짜 이 작품으로만 재미로만 봤을 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작품은 사실 뮤지컬 장르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뮤지컬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근데 인양도 느꼈지만 노래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노래가 나올 때 함께 나오는 그 장면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맞아요. 그 연출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 작품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작품은 없었어요.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이렇게 K-팝에만 초점을 맞춘 작품은 지금까지 없었고 그리고 이 작품은 그걸 굉장히 잘 해냈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작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K-팝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K-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주 디테일한 요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래 되게 이미 발매된 다른 아이돌 그룹의 노래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K-팝이라는 어떤 장르적 유사성에서 나온 무언가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나. 재밌겠네요. 네. 후속작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후속작이 나올 정도로 확장성 있는 IP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악의 세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이가 나온다면. 네. 후속작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정도 성공을 해서 후속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세계관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1편이 한국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제작됐다고 계속 한국적인 문화에만 머물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상상을 좀 해봤는데 킹스맨 같은 작품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킹스맨 1편은 영국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다뤄요. 이게 2편으로 넘어가면 미국에도 사실 킹스맨 같은 조직이 있어.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지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이 작품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도 음악을 통해서 이런 요괴들을 막는 조직이 있다면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베트남에 있을 수도 있고 태국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확장되면은 좀 더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 음악이 좀 관심이 있거든요. 왜요? 생각보다 노래를 진짜 잘 만들어요. 중독성 있긴 하죠. 네. 그쪽으로 확장시켜도 되고 뭐 여러 방면으로 확장시킬 요소가 많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죠? 메인 디시. 메인 디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잠깐만 쉬. 아, 네. 잠깐 쉬었다